1932년 조선의 한 여성 화가가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록합니다. 파리에서 화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가난과 예술과 자유의 이야기였습니다. 나혜석,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그녀는 일본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술의 수도 파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파리의 모델과 화가 생활. 나혜석. 불란서 화계와 파리에 있는 화가의 생활. 내가 파리에 체제하기는 겨우 8개월 동안이었다. 그러므로 이상 문제로 알려고 애를 썼으나 충분치 못하였고 부절히 변환한 화계를 알기에는 한이 없는 일이었다. 불란서양화의 양력. 미술평론에 의하면 불란서 회화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한다. 즉, 민주주의적인 북방지방으로부터 들어온 것과 그 하나는 귀족주의인 남방 이태리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 계통으로 불란서 귀족 생활과 민중 생활을 비추어 볼 수가 있다. 초기. 불란서인은 17세기로부터 18세기 그동안 소위 로고식이라는 귀족의 화려 사치에서 날긴 건축의 장식, 귀족의 초상화로 인하여 미술이 발달하였다. 유명한 벨사유 궁전이 생긴 것도 이때 일이다. 이와 같이 불란서 회화가 급속히 발흥하게 되었다. 이 로고 미술기에 불란서 국민의 독특한 점을 진전한 화가 천재 왓도가 났다. 파리는 세계 화가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미술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고전파와 낭만파. 그럴 동안 18세기로부터 19세기간 다보이또와 앙그로 같은 천재가 나서 불란서에 처음으로 다른 화풍을 일으키었다. 동시에 화풍이 판이한 일군의 화가가 생겼다. 즉, 전자를 고전파라 하고 후자를 낭만파라고 하였다. 고전파 그림과 같이 혈이 없고 맥이 없고 감정이 없는 그림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야 다투는 융청한 일군의 그림은 형제적 화제를 취하여 실로 감각한 그대로 그렸다. 더욱이 고전파 그림은 윤곽을 중시함에 반하여 낭만파의 그림은 색채를 중시하였다. 이 일군의 수령이 도라구로아이다. 바루비돈파. 이와 같이 고전파 낭만파가 서로 그 진을 다투어 있을 때 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파리 시외인 바루비돈이라는 적막한 촌에서 종용히 작품에 전념한 일군이 있었다. 바루비종 촌에 풍뎅불노라는 대삼림이 있다. 이 삼림을 중심으로 모인 화가 중 후일 저명하게 된 화가 루소, 고로, 밀레가 있다. 이들로 하여금 미술사상 영향을 끼친 것은 이들이 취한 신기교 방면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적 미묘한 자연 풍경의 정서를 취한 것이다. 이르는 곳마다 감격 정취를 발견하고
자연에 쫓았다. 그들의 작품은 질박하고 애가 있다. 그들이 후세인에게 암시를 준 것은 예술의 자유성과 자연의 단순화이다. 사실파 화가, 만화가, 대벽 화가. 이상에 든 바루비론파와 동시대의 특징을 가진 세 화가가 있었나니, 즉 사실주의 선구자 구루베와 만화가 도미에, 대벽화가 쏴반이 있다. 이 화가들은 궁전과 귀족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와 공장과 평범한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인상파. 1874년에 파리의 어느 사진점에서 일단의 제1회 회화 전람회가 있었다. 개최 중 각 신문지상에는 각색 평론이 많았다. 그중 모네의 출품 인상 낙일에 대하여 조롱하는 의미로 이 전람회를 인상파 전람회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이 급전파되어 세인은 조롱적으로 인상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왜 세인은 이같이 공전의 조소를 하게 되었나? 다름 아니라 당시 불란서 화단에는 고전파, 낭만파, 바루비돈파가 서로 앞을 다투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는 아무 관계없는 파가 생겨 지금까지의 화가들이 취재하던 명소나 혹은 귀인의 얼굴도 아닌 산천, 시가, 공장, 비천한 주장의 여자 등을 그려낸 까닭이었다. 이 인상파 중 저명한 화가는 마네, 모네, 빗사로, 루알로, 시스레, 드가 같은 천재이다. 인상파 회화의 제재는 종래와 같이 역사적, 종교적, 시적이 아니다. 육안에 보이는 대로 묘파한 것이다. 그리고 물체의 색과 색의 조화, 대조, 교착으로 생기는 것을 미에 중시한다. 파리의 화실에는 직업적인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수많은 그림 속에 남았습니다. 신인상파. 이 인상파의 뒤를 이어서 나온 것이 신인상파이다. 인상파가 자연의 인상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려 한 데 대하여 신인상파는 색채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질서 있는 방법으로 자연을 표현하려 하였다. 즉, 색채를 작은 점으로 나누어 서로 보색 관계를 이루게 하여 멀리서 볼 때 그 점들이 서로 혼합되어 보이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방법을 취한 화가 가운데 저명한 화가로는 쇠라와 시냐크가 있다. 그러나 파리의 화가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화가들은 가난했습니다. 추운 아틀리에에서 배고픔을 견디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의 생활. 파리에 있는 화가들의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대부분의 젊은 화가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며 작업에 몰두한다. 낡은 아틀리에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그림을 그리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연구 방법. 파리에서 공부하는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방법이다.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좋은 화가가 될 수 없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자기 나름의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배 화가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미술관과 전람회를 자주 찾아 다양한 작품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길을 찾아야 한다. 예술은 자유로운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합니다. 좋은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1932년 파리에서 기록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예술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은 무엇인가?